자,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터리 아저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또 전기차와 또 이 배터리에 관련한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이슈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어떻게 근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금양회사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그 대통령님하고 이제 장관님하고 같이 이제 화상 경제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생중계를 했어요. 그 생중계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2차 전지 산업을 우리가 많이 육성해야 되는데, 광물 부분이 이제 IRA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그 광물 관련된 부분은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기업들 많이 도와주겠다 하는 이제 그 발표가 이 회의식 안에 석상에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나온 얘기가 이제 아프리카 쪽을 우리가 한번 광산을 좀 도전해봐야 된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마침 나와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 현지 판매망을 통해서 그런 사정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고민주공화국 쪽하고 리튬 광산 개발 관련된 MOU를 맺게 된 것도 이제 또 그런 맥락이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아프리카 쪽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리튬 광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침 그게 이제 중국 애들이 원래 아프리카 쪽을 장악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1대1로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이외에 좀 믿을 만한 파트너를 지금 마치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우리가 더 믿을 만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믿을 만한 나라라서 교통도 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발빠르게 좀 얘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또 그 무렵에 저희가 이제 콩고민주공화국 리튬 광산 거기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많이 좀 올라갔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실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전개 가능성이 좀 더 유망하다. 이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MOU를 넘어가서 이제 공개까지는 저희가 할 것 같고요. 이제 공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지질 탐구, 그러니까 땅을 파갖고 시추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매장량을 찾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2-3년 정도 소요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리튬이 나오는 건 한 4년 정도 뒤에 일이 될 거고, 그 리튬은 좀 이제 그 지층에서 좀 아래층에, 심층에 묻혀있고, 표층에는 저희가 이제 주석하고 콜탄이 묻혀있거든요. 근데 그 콜탄이 또 중요한 히토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 노트북 이런 데 반드시 들어가는 히토류거든요. 중국의 히토류 쪽도 지금 자원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좀 가치 있는 자원인 것 같고, 그거는 아마 1-2년 뒤에는 저희가 이제 시장에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로 빠르게 좀 진행이 나죠. 그럼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중국차,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인방이 있습니다. 먼저 샤오펑, 그리고 니오, 그리고 BYD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저기 볼 때는 세 개가 좀 중요한 브랜드로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또 샤오펑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주목받는 이유, 저는 좀 이 날개 달린 플라잉카, 요게 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일단 보면은 이제 BYD가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제일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브랜드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니오, 샤오펑, 니오토 요 세 개의 신생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재작년 이 무렵인데, 그때 이제 그 중국의 신차 3인방이라 그래서 니오, 샤오펑, 그 다음에 이제 니샹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그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기존의 중국 차들 같은 경우에 특히 BYD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저렴한 좀 보급형 모델로 이제 가성비를 많이 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모델이었다고 하면은, 이 신차 3인방 같은 경우는 차들이 되게 멋져요. 거의 뭐 이제 1억씩, 2억씩 가는 차도 있고 해서 이제 테슬라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뭐 이렇게 이제 뽐낸다 뭐 이렇게 사실은 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세계 회사는 상당히 좀 이제 경영상에 좀 난관을 좀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실은 잘 안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 자체가 올해 들어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많이 좀 뒤처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 기사를 보면 올해 미국 증시에서 샤오퐁이 마이너스 86%,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니오가 마이너스 69%, 리시앙, 리오토라고 하고 하는 이 회사가 이제 마이너스 한 56% 정도 이제 좀 떨어졌고요. 중국 시장은 지금 테슬라, 그 다음에 저기 비아디가 이제 양강구도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 그 양강구도에서 비아디가 많이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렌 버핏도 투자를 했다가 예. 굉장히 또 많은 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지금 전해지면서 예.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아디는 이제 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주목을 더 받는 것 같은데, 예. 비아디가 정말 이렇게 뭐 테슬라하고 양강구도라고 했지만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거기 비아디 홈페이지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형식 승인하고 뭐 이런 거 갈 텐데, 제가 봐서는 아마 49대 51 정도가 아닐까. 49가 된다, 50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왜 그러냐면, 비아디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비아디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수출 비중은 좀 미미해요.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한 2%에서 3%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국가를 보더라도 주로 동남아 국가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좀 이제 동구권,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 형식 승인이나 이제 안전 관련된 검사 같은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느슨한 쪽을 판매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평가가 되게 좀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통과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장벽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중국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들의 다양한 형태의 화재 사고건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BYD 전기차예요. 거기 배터리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혹시? BYD는 이제 거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LFP를 해서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그래요. 그게 보통 뭐 셀투팩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모듈 단계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LFP 같은 경우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부피나 무게나 이런 부분에서 분리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약점을 좀 극복하고자 이 모듈을, 그러니까 팩을 싸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셀을 배터리를 싸고 있는 모듈을 제거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든 게 블레이드 배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이제 화재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 중간에 모듈이 그런 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지금 BYD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시하고 계속 감추고 있는데, 감춘다고 해서 이제 계속 감춰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해외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선진국, 선진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잇따를 텐데, 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팔릴지 말지가 이제 좀 결정될 거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저희가 말씀드린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BYD가 아예 전혀 안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상용차 시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BYD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승용차 시장에서 이제 이게 들어올지 말지가 결정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화재 이슈 이런 것들에서 좀 안전하다고 할 때에는 들어올 수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경쟁 관계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BYD가 최근에 박평을 많이 받았었던 게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았다. 회사 한번 되게 크게 화제가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좀 화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그게 양호가 좀 있었던 게, 이게 BYD는 PHEV하고 EV하고를 한 절반씩 팔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 보면은 테슬라가 사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 수치는 이제 PHEV를 포함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 얘기는. 근데 PHEV는 사실은
과도기 과정에서 이제 잠깐 거쳐가는 이제 그런 거고, 순수 전기차하고는 좀 기술적으로 격차가 많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사실 보는 게 맞는데, 그게 그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월간 판매 대수가 BYD가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반면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좀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9월달 통계를 보면은 이제 총 20만 대, PHEV, EV 다 합쳐서 20만 대를 BYD가 팔고, 테슬라가 아마 7만 대, 8만 대 정도 판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예, 테슬라가. 근데 이제 그 10만 대, 20만 대 중에서 10만 대가 순수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더라도 월간 판매량이 지금 BYD가 테슬라를 넘어서 있는 상태고요. BYD가 이제는 뭐 거의 원탑으로 예, 가는 중국에서는 원탑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에서 원탑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부랴부랴 이제 모델 3, 모델 Y 가격은 모델 3를 한 5% 정도, 모델 Y를 한 8% 정도 가격 인하를 해서 이제 10월달부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을 인하를 하면은 이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만큼의 효과를 받아가지고 차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0월달에 데이터가 최근에 나온 걸 보면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의 중국 내 판매 대수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테슬라 이제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리고 BYD가 독주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인방, 니오, 리오풍, 샤오풍 이런 회사들 뿐만 아니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 한 200개가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기존 이제 내연기관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지금 서로 가격이나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투구식으로 테슬라가 떨어뜨렸으니까 중국의 다른 메이커들도 가격을 덩달아서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 인하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매력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산면임을 하면서 지금 중국 내에 이제 애국주의가 되게 팽배해지게 아, 그렇겠죠. 예. 이게 자동차가 우리도 이제 그때 재작년인가 뭐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차 도요타 갑자기 판매 대수가 확 줄었던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일이 항상 이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갑자기 타고 다니면은 미국의 앞잡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미중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 영향을 지금 직접적으로 좀 많이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상당히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2000 ETF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가격 막 서로 인하하면서 이전 투구식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이런 애들의 좀 이익을 깔아먹는 그런 구도로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 이제 샤오펑이라는 기업을 제가 왜 주목을 썼냐면, 그 UAM이라고 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굉장히 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잉카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이미 두바이 쪽에서는 이거를 그 5세대 버전을 날렸어요. 근데 이미 이걸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6세대 버전을 컨셉을 보는 모델인 거예요. X3라는 모델을. 근데 이 모델이 이게 실제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 모양이에요. 근데 위쪽에 루프탑 정도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모습. 그 상태에서 이게 뭐 평시 이렇게 넓은 광활한 대지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컨셉을 보여줬는데, 야, 이거 한 대만 있으면은 정말 그냥 지상으로 가다가 길 막히면 날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와, 그러면서 정말 획기적이다. 그리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가 다 종합돼서 봤을 때는 이쪽 약간 주목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주식 쪽에 있는 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런 이제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는 항상 돈이 많나요? 그렇죠. 펀딩을 계속해서 안 들어오면은 이 회사는 자빠지거든요. 그 아까 이제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전을 구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까 3인방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 실망해서 있는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불려갖고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오바나 과장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거죠. 예, 예.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요. 네. 특히 그 대륙의 그 뻥이라고 그 중국 무역 영화 이런 거 보면 하면은 정승하면서 참 친밀심 하는 그런 게 이제 기업 경영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가려서 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 해주실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FOMC에서 이제 좀 뭐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좀 결정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K 배터리, K 전기차 부분이 조금,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이게 뭐 타격은 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한번 보시죠. 전망은 앞으로 좋을 거고요. 결국은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FOMC가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PDR이라고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Price to Dream Ratio에서 꿈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성행했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리오나 리오프나 이제 샤오펑 같은 그런 이제 신생 스타트업 회사들이 자금을 많이 끌어모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당장은 이익이 안 나더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돈이 많이 풀리던 저금리 상태에서는 되게 이제 각광을 받았던 반면에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래의 꿈 같은 거는 지금은 좀 허망한 얘기가 되고 당장의 실적, 눈에 찍히는 숫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상황으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눈에 찍히는 숫자를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이 우리 2차전지, K배터리 2차전지 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SDI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이제 양극재하는 회사들도 3, 4분기 실적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게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돼 있고 이런 흐름은 올해 4분기를 넘어서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시장의 성장은 되게 지금 희소한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유독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산업이 이 한국의 K배터리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이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 기술을 가지려고 이제 또 노력을 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성공도 있겠지만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견제와 어떻게 보면 상업 보완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잠깐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지정된 그게 70몇 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저희 쪽 산업계에서는 이제 2차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만드는 이제 제조 공정이나 관련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양극재 쪽에서 이제 하이니켈, 니켈 80% 이상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이 국가 핵심 기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국가 핵심 기술을 만약에 해외로 빼돌리게 되면 그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플러스 15억 원인가?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이 만든 건가요? 개인이 만든 겁니다. 아우, 크네요. 그 다음에 그게 산업하고 관련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마찬가지로 15억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크네요. 굉장히 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G하고 이제 SK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술 이력 빼가고 머리 아팠습니다. 저도 아주.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민사는 다 해결됐어요. 2조 원 물어주는 걸로 해서 다 해결이 됐고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옛날에 자기 직원이 좀 이제 우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LG에서 빠져나가서 SK이노베이션 쪽으로 가서 SK온으로 가서 지금 이제 그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게 하는 이유가 하나의 모금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인력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쪽 관련해 갖고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은 이제 수율을 잡는 그게 기술이 기술자들이 그게 한 십수년 정도 쌓여온 이제 경험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숙련된 이제 기술자들이 저희가 최소한 25명 저희 회사에 와 있는 분들 한 25명 정도 와 있고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그 핵심 기술 인력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관련된 선진 기술이 유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기술 인력들에 대해서 국가정보 차원에서 다 일일이 감시를 다 하고 있고요. 해외로 나가게 되면 뭐 때문에 해외 나가냐, 실제로는 따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로서 되게 타이트하게 지금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되고 이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형사 부분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죠? LG하고 SK는 또 2차전이 또 남아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가 좀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다뤄야 될 이슈들 아니면 또 이벤트들 여러 가지 또 내용들 소식들이 있다면은 저희 또 배터리 아저씨를 또 모셔놓고 이렇게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